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지사가 이미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앞으로는 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2심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의혹 제기부터 1심 판결까지의 과정을 권남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김경수 지사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등장한 건 지난해 4월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작에 연루된 증거가 나왔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명백히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한 조작이었다는 야당 주장이 끊이질 않자 정치권은 특검을 선택했습니다. 청와대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확보하고 댓글 조작용 휴대전화 등 추가 증거를 찾으며 김경수 지사 흔적 찾기에 나섭니다. 저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 누구보다 먼저 특검의 도입을 주장했었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김 지사 구속에 실패했고 기간 연장마저 포기하며 용두삼이라는 비판 속에 수사를 마칩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되어 왔음을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번번이 어긋나며 일부에선 무죄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를 목적으로 한 거래였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힌 김 지사는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2심 역시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김 지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을 중심으로 법정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국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1심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출신인 걸 지적하며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 지사가 불법 선거운동의 끝인지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대선 결과의 정당성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40여 분 만에 결론을 내린 민주당은 이번 재판은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우리 당에서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재판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고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며 정치적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선고기일을 연기한 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살핀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끌어냈던 자유한국당은 전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로 보고 예정이 없던 긴급 연석회의까지 열었습니다. 한국당은 김 지사의 윗선을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과연 이러한 불법 선거 운동의 끝일 것이냐, 그 다음은 없을 것이냐 하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국민들의 의혹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직접적인 증거가 많다며 김 지사의 구속은 대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특검의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깎아내렸던 민주당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특검이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의당은 법원이 정황에 따른 판단을 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을 둘러싸고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김 지사 구속이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한없이 신뢰하고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지사를 굳게 믿고 사람 김경수를 좋아하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만감이 쏟아지고 정치하지 말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언이 아프게 와서 꽂힌다며 착잡함을 드러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도 항상 김 지사를 보며 친구로서 맑아지려 노력하고 정치적 동지로서 반듯해지려 노력한다며 견뎌서 이겨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지사의 법정 구속으로 경남 지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단 부지사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공무원들은 당혹해했고 시민들은 도정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355역에 모인 도민들은 TV를 통해 전해지는 뉴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백의 구속에 큰 충격과 함께 도정 공백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고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죄를 지었으면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죠. 법정 구속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봅니다. 구속을 믿지 못하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도지사직을 맡고 난 후로 그 긴 그런 기간이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루가 됐을 거라고는 믿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허탈하죠. 하루아침에 수장을 잃은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성이 구속된 만약에 지금 배금 저기를 된다 가려야 됐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경남도는 곧바로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남도는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지만 종일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된 뒤 7개월 만에 법정 구속되면서 경남도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0.6%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이에 따라 생산과 투자가 2달 연속으로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12월 산업활동 동향에 담긴 내용인데 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고 설비 투자 역시 전월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급여는 줄이고 일자리 수는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왔는데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늘 조인식이 열립니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에 모입니다. 회의 끝에 위원들은 합작 법인으로 완성차 공장을 세우려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최종 협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지역 노동개혁 광주가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말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임금과 단체 협상을 유의할 수도 있다는 조항 때문에 막바지에 좌초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는 것으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협상에서는 자본금 7천억 원으로 법인을 만들고
초봉 3,500만 원 수준과 주 44시간 근무 등 나머지 부분은 합의했습니다. 지역 노동계와 현대자동차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설법인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하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도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의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로써 임금을 반으로 나눠 일자리를 배로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눈앞에 왔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와 최종 협상이 타결되면 투자 협약식을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간부 파업과 투자 협약식 항의 방문을 예고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리 발표 때마다 들어가던 점진적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 정책 문구도 이번엔 빠졌습니다.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한 겁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틀 동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범위 안에 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traditional case for rate increases is to protect the economy from risks that arise when rates are too low for too long, particularly the risk of too high inflation. Over the past few months, that risk appears to have diminished. 연준은 또 이번 발표에서 점진적인 추가 금리 인상이란 금리 정책 문구도 뺐습니다. 금리 인상을 거듭해온 연준이 공식적으로 인상 중단을 시사한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준은 올해도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하겠지만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continue to expect that the American economy will grow at a solid pace in 2019, although likely slower than the very strong pace of 2018. We believe that our current policy stance is appropriate at this time.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을 공격해온 것과 관련해서는 연준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4.2%와 3.4%를 기록한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에는 2%대로 떨어졌고 올해 1분기에는 1%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미 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며 올해 1분기는 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도 지난 28일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효과 약화 등으로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3.1%에서 올해 2.3%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지방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와 강원 영동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인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눈이 안 오고 있는데 남부지방은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요? 네, 오늘 아침 차가운 북서풍과 남풍이 만나면서 이 온도차로 남부지방에 많은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강원 영동 지역으로도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되는 서울은 눈비 소식 없이 아침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낮에는 칼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퇴근길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레이더변을 보시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한 영남과 호남 내륙 지역으로 대설주의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임실과 장소에는 6cm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영광과 무주에도 5cm의 눈이 왔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호남 동부 내륙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1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5에서 1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어제부터 쌓인 미세먼지로 오늘 아침 공기까지 탁합니다. 현재 강원과 충북, 남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반가운 눈이 내리면서 남부지방의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눈 때문에 빙판길 낙상 사고가 우려되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국제공항 부근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가 부딪혀서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류충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내버스와 공항버스가 사고 충격으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12명이 발생한 상황이고 구급차로 12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사고는 시내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갓길에 정차한 것을 뒤따라오던 공항버스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과 탑승객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전북 무주에 있는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84살 A씨가 다쳤고 집 전체가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기도 하남에서는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날 당시 직원들이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지붕과 내부 식당 등이 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강원도 동해시에는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야산에 있던 중장비에서 시작된 불은 산으로 번져 5,000제곱미터를 태웠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전철 분당선 죽전역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서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오전 5시 5분부터 50분 동안 죽전역 차량기지에서 열차가 출발하지 못해서 분당선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측은 승객의 불편을 고려해서 안내 방송을 한 뒤 긴급 조치를 통해서 운행을 정상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 30일 트위터에서 북한의 도발 중지와 유해 송환 등을 거론하면서 북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최상이라면서 비핵화를 이룰 적절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이전 행정부 때 북미 관계는 끔찍했고 나쁜 일이 일어나려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김정은을 보게 되길 고대한다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큰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정보수장들이 북한 비핵화의 회의론을 제기한 걸 정면 반박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연수 중 무리를 빚은 예천군 의회가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 의원 등 3명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다 결국 여론에 밀려 제명안을 내놓은 건데 주민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수 도중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의원, 도우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권도식 의원, 연수단을 이끈 이형식 의장 등 3명이 제명됐습니다.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박종철 의원 제명, 권도식 의원 제명, 이형식 의원 제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초 권 의원과 이 의장은 제명보다 낮은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전원 사퇴를 외치는 주민들과 여론을 의식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세 분 의원이.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이 제명으로 징계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생략하겠습니다. 예. 징계 당사자들은 기자 질문에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소명은 1시간 이상 하셨는데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잠깐만 계세요. 한 말씀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의원 모두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확정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이사장 선출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사장 재선출과 임의정관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10년 이후 한유총 정관을 승인한 적이 없는데 2015년 정관에 따라 지난달 이덕선 이사장을 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유총 회원인 유치원 원장들은 1인당 한 해 100여만 원 정도인 회비를 학부모가 납부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원장들이 사적으로 유용한 교육비가 연간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조직적으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현행 정관은 대의원 총회를 거친 적법한 것이지만 교육청의 시정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이틀 사이에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자 방역당국이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 위기 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우 농가 입구입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이라는 표지와 함께 출입금지 편말이 붙은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2인 1조의 방역 통제 요원들이 인근을 지나는 차량과 사람들의 출입을 일일이 통제했습니다. 농장을 출입해야 할 차량에 대해서는 입구 도로에 설치된 간이 검역구역에서 바퀴를 비롯한 차체 전체를 소독합니다. 운전자와 조사 요원들도 온몸은 물론 신발 바닥까지 소독해야만 농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구제역 농가 출입 차량 그리고 사람 그 모든 분이 또 나왔을 때 들어갈 때 소독을 하고 주변 농가에 퍼지지 않도록 소독하는 곳입니다. 방역 당국도 가축 방역 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위기 단계를 한 단계 상향해 방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안성시 양성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시도에는 구제역 광역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긴급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우고 우선 1단계로 안성 시내 소, 돼지 전체에 대해 백신을 긴급 접종했습니다. 2단계로 이천, 용인, 평택 등 인근 6개 시군, 마지막 3단계로 경기 지역 일부와 충청 지역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첫 구제역 발생 장소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구제역 NSP, 즉 감염 항체가 검출돼 구제역 바이러스의 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지역의 소, 돼지 등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를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남자친구 최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항동 범죄조사부는 최 씨를 상해와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받은 구하라 씨는 최 씨가 구 씨의 다리를 먼저 걷어차면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김옥순 할머니 등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강제동원 당시 받았던 피해의 크기에 비춰볼 때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과 23일에도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비행기 사고로 실종된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선수 에밀리아노 살라가 탄 비행기의 잔해가 프랑스 연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고를 조사 중인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은 30일 프랑스 북부 영불해협 연안 슈르탱빌 앞바다에서 항공기 좌석용 쿠션 2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항공사고조사국은 프랑스 당국이 수색 도중 쿠션을 발견했다면서 조사 결과 이 쿠션이 살라가 탑승한 실종 경비행기의 부속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는 노인들이 길거리나 집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노인들이 낙상 사고로 다칠 경우 뇌 손상이나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들의 낙상 사고는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2016년에 65세 이상 노인 12만 6천 명이 낙상 사고로 입원했습니다. 낙상 사고로 입원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은 절반가량이 2주 넘게 입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사고 입원율도 높아집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낙상사고 입원율이 60대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넘어질 경우 뇌나 척추를 다치거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철에 추우시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손을 빼고 활동하시도록 하면 걷다가 넘어지고 다치시는 일은 예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겨울철에는 날씨가 구절 경우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올 경우 경사진 도로나 지면이 불규칙한 도로 등은 가급적 우회해야 합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넘어질 수 있으므로 매년 시력 검사를 하고 시력 조절에 적합한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집안을 환하게 조명하고 화장실이나 주방에 물기를 제거하는 것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목요일 굿모닝 화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